안녕하세요. 살아볼만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자는 여자보다 먼저 간다. 슬프지만 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진짜 통계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2023년 기준 여성의 기대 수명은 약 86.4세, 남성은 약 80.6세입니다. 무려 5.8년 차이죠. 2025년 예상치로는 여성 87.4세, 남성 81.4세로 여전히 약 6년 가까운 차이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 수치 세계적으로 봐도 꽤 큰 편입니다. 전 세계 평균 수명은 여성 약 76세, 남성 약 71세 수준으로 여전히 5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수십 년간 계속 이어져 왔고 단기간에 줄어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남자가 더 무리해서 벌고 덜 쉬니까, 남자가 더 힘든 일을 하니까, 여자가 관리를 더 잘하니까.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만일까요? 실제로는 생물학적 이유, 생활 습관, 사회 구조,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만난 70대 남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은퇴하고 나면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간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혼자 가기가 싫어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은퇴 이후에는 고립되고 몸도 마음도 점점 다쳐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여성분들은 동창회, 성당 모임, 노래교실, 라인댄스까지 정기적인 모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런 생활의 차이가 결국 수명의 차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는다는 건 그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구조, 복지 정책, 사회 분위기와도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날 확률이 높다는 건 아내가 혼자 남아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은 아버지의 건강과 빈자리를 더 빠르게 경험하게 되죠. 즉, 남성의 수명 문제는 단순한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과도 연결된 주제입니다. 다음은 생물학적인 이유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남성분들은 나는 원래 튼튼한 체질이야. 여자보다 힘도 세고 체격도 좋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몸이 커 보인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 수명 면에서는 불리한 조건을 갖고 태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자는 XY 염색체, 여자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들까요? 여성은 X 염색체가 2개라 어떤 유전자 하나에 이상이 생겨도 다른 X가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X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대비책이 없습니다. 즉, 유전적 결함이나 질병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간단히 말해 여성은 예비 부품이 하나 더 있지만 남성은 단일 부품으로 버텨야 하는 셈입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대표적인 성호르몬인데요. 이 두 호르몬은 몸의 생리 기능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릅니다.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며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근육 발달, 경쟁심 강화에는 좋지만 공격성 증가, 스트레스 반응 과도 등의 문제도 유발합니다. 면역 기능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호르몬만 봐도 남성이 건강 유지에 있어 조금 더 불리한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같은 나이라도 남성이 심혈관 질환, 고혈압, 간 질환, 암 등이 치명적인 병에 더 많이 걸립니다. 특히 간암, 폐암, 위암, 췌장암처럼 사망률이 높은 암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여성은 폐경 전까지는 호르몬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그런 보호장치 없이 계속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놀랍게도 남성과 여성은 통증을 인식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통증을 비교적 빨리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려는 반면 남성은 참고 버티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면역력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성은 면역 반응이 강해 감염병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감기에 걸려도 남성이 더 오래 앓고 더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맨플루라고도 불리는 현상이죠. 이렇게 남성은 태생적으로 수명 면에서는 약한 쪽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쩔 수 없지 뭐하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내 몸을 더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몸에 맞는 검진 주기를 알고 과로보다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이에 따라 필요한 영양과 운동을 조절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남성의 수명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어서 남성과 여성의 행동 습관 차이가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불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건 평소의 생활 습관, 행동 방식입니다. 남성은 위험 감수 성향이 강합니다. 젊을 때는 오토바이, 음주운전, 무리한 야근, 나이가 들어도 에이 괜찮아 이 정도는 하며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에서 50대 사망 원인 중 외상, 사고, 자살은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모하게 몸을 굴려온 경험이 결국 중년 이후 만성질환과 급사 위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병원에 가는 걸 꺼립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좀 쉬면 나아지겠지. 괜히 갔다가 더 걱정만 생겨. 이런 생각으로 기회를 놓치고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같은 증상이 있어도 여성이 병원에 가는 비율은 남성보다 약 2배나 높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전립선, 심장질환 같은 초기 증상이 약한 질환은 정기검진 없이는 절대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남자는 어릴 때부터 남자가 왜 울어? 참아야지 라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스트레스가 쌓여도 말로 푸는 대신 술, 흡연, 폭식 등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이게 바로 몸에 직접적 손상을 주는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반면 여성은 친구에게 말하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감정을 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 면에서도 여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소속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팀도 있고 역할도 있고 누군가 날 찾아주고 불러주죠. 하지만 퇴직 후 그 역할과 자리, 이름표가 모두 사라집니다. 남성은 그런 빈자리를 채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 동호회, 마을 커뮤니티 등에도 처음부터 잘 안 끼려고 하거나 중간에 흥미를 잃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고립 우울 건강 악화라는 나쁜 흐름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남성의 짧은 수명은 한 번의 사고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 평생 쌓인 습관이 만든 결과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병원 한 번 안 간 것, 감정 말 한마디 안 한 것, 모임에 한 번 안 나간 것, 내 몸 피곤하단 걸 무시한 것, 이런 작은 무관심이 나중엔 큰 질병으로 돌아오고 결국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하면 좋을까? 정말 수명을 늘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바꿔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60대, 70대라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그런데 남성분들 중엔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굳이
무서워서 병원 가기 싫어. 이렇게 검진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큰 병은 아프기 전에 잡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 중요한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진 없이는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꼭 챙겨야 할 항목: 혈압, 혈당, 전립선 검사, 심혈관 관련 검사, 간폐 기능,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정기 검진은 건강을 위한 보험입니다. 지금 한번 체크하면 앞으로 10년이 더 편해집니다. 몸만 건강해선 오래 살기 어렵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정신 건강입니다. 은퇴 이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우울감, 무력감, 고립감입니다. 특히 남성은 이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참고 넘깁니다. 그러다 보면 술, 담배로 스트레스를 풀게 되고 점점 활동도 줄고 몸까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정기적인 만남과 대화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아내, 자녀와 식사하며 이야기하기, 작은 모임이라도 참여해보기, 예전 직장 동료에게 먼저 연락해보기.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오래 삽니다. 어떤 분은 나도 이제 운동 시작해야지 하고 갑자기 헬스장 등록부터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하는 것입니다. 시니어 남성에게 좋은 활동: 매일 걷기 30분,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 운동,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 숨이 찰 정도로 가볍게 뛰기, 친구와 함께하는 탁구, 배드민턴, 당구.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꾸준히 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젠 덜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 가공육, 과자, 탄산음료, 짠 음식, 단 음식, 술, 특히 과음. 챙겨야 할 음식: 제철 채소, 과일, 생선, 두부, 달걀, 현미, 통곡물, 물 하루 1.5리터. 식사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좋아하는 걸 채우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수명을 늘리는데 가장 확실한 요소는 바로 삶의 만족감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사람은 오래 삽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산책하며 꽃 보기, 커피 한 잔에 집중하기, 손주랑 영상 통화하기, 오늘 할 일을 다 했다는 만족감. 작은 행복이 몸속 면역세포까지 바꾼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남자의 수명이 짧은 이유, 분명히 생물학적, 행동적, 사회적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정된 미래가 아니라 바꿀 수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부터 검진 한 번, 산책 10분, 전화 한 통, 밥 한 끼만 바꿔도 여러분의 수명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볼 만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